서울 종로구 파고다 공원. 도심 속 작은 오아시스 같은 이곳에는 매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이 나라의 기둥을 세우고 땀 흘려 일했던 시니어 세대들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꼰대, 디지털 문맹이라고 부르며 구석으로 밀어냈다. 그 중에서도 65세의 성덕호는 특별했다. 평생을 건축 현장에서 보낸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30년 전 그가 설계한 건물이 부실공사로 붕괴되면서 젊은 동료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동료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 진아가 사채빚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들은 덕호. 그는 과거의 죄를 갚기 위해, 그리고 파고다 공원 친구들을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 건축을 결심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덕후입니다. 올해로 65세가 되었고 평생을 건축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젊은 분들은 저희를 꼰대라고 부르더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희 세대는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못 다루니까요. 오늘도 파고다 공원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제게 마지막 안식처 같은 곳이에요. 철수 영감, 만식이 형,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장기를 두며 하루를 보내죠. 1,000원짜리 몇 장을 걸고 하는 장기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승부입니다. 덕호야, 그 한수면 내 장기 다 무너지는데 기어이 두시겠다고? 철수 영감이 장기판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답했죠. 자네 말대로 다 무너진 판이라 한 수 배워가야지. 그때 멀리서 영감 하나가 뛰어옵니다. 큰일 났어. 덕호야, 저기 봐. 우리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에 넥타이를 맨 젊은 남자들이 공원 구석구석을 측량하고 있더군요. 줄자를 들고 뭔가를 재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친구들, 왜 남의 놀이터를 건드리나? 철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죠. 뭐긴 재개발이지. 돈 냄새 맡고 온 놈들이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벽에 걸린 낡은 건축 설계도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그렸던 마지막 설계도였죠. 그 옆에는 당시 건축물 붕괴 사고기사 스크랩이 누렇게 발에 붙어 있습니다. 젊은 동료 김태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 그때마다 제 가슴은 철판으로 짓눌리는 듯 아팠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진아입니다. 할아버지 병원비가 죄송합니다. 또 폐를 끼쳐서. 태연이의 손녀 진아에게서 온 문자였죠. 저는 문자를 뚫어지라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죄를 갚을 방법이 이것뿐이라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저희는 파고다 공원 입구에서 개발 반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다리도 저렸지만 우리의 마지막 놀이터를 지켜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던 젊은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 할아버지들 재개발 반대해서 땅값 올리려는 거 아냐? 저 나이 되도록 폰뱅킹도 못하면서 무슨 재개발을 안다고.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이제는 짐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 무렵 박 회장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68세인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였어요. 알고 보니 30년 전 제가 설계했던 건물의 건물주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부실공사를 지시했던 장본인이죠. 저는 양심상 그의 지시를 거부했고 그 때문에 업계에서 매장당했었습니다. 박 회장 사무실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런 구닥다리들이 세상을 좌우하려 드는군.
그 공원 싹 밀어버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진 것 없는 주제에 저항하는 거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박 회장님, 하지만 저기서 반대가 심하면 박 회장이 비서의 말을 끊으며 대답했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모인들을 조종하는 거야. 돈 몇 푼하고 빨갱이 딱지 하나 붙여주면 돼. 그의 오만함 뒤에는 깊은 열등감이 숨어 있었어요. 박 회장은 젊은 시절 빈민가 출신으로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가난은 죄악이라는 그의 신념은 바로 그 상처에서 나온 것이었죠. 과거의 자신처럼 가진 것 없는 노인들을 보면 자꾸만 옛 기억이 떠올라 더욱 냉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저항은 점점 거세졌지만 박 회장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진아의 문자를 받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절망이 저를 짓눌렀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박 회장이 보낸 용역들이 파고다 공원에 들이닥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더니 공원에서 나가라고 협박했습니다. 할아버지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우리가 저항하자 그들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장기판을 발로 차 부수고 의자들을 던져버렸죠. 만식이 형이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어요. 괜찮아? 제가 넘어진 만식이 형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만식이 형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죠. 덕호야, 내 놀이터, 우리 놀이터. 그 순간 제 마음에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멀리서 박 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시대가 만든 잘못, 우리가 바로잡아야지.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우리에게도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저는 30년 만에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을 그렸던 게 언제인지. 하지만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더군요. 연필을 잡는 느낌, 직선을 긋는 감각, 공간을 상상하는 능력, 모든 게 되살아났어요. 밤을 새워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설계도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특별한 그림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건물 설계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세대의 꿈과 희망을 담은 청사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에게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 커피를 마시며 완성된 도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반격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당당하게 맞서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경로당에 프로젝터를 설치했습니다. 젊은 친구 하나가 도와줬습니다.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던 제가 PPT를 만들었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30년 전 건축가의 자존심으로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덕호야, 뭔 짓거리를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덕호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니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방법은 이겁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파고다 공원 스마트 실버 타운 개발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설계한 3D 모델링 이미지가 펼쳐졌습니다. 폰뱅킹도 못하던 우리들이지만 제 설계 속에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첨단 기술들이 가득했어요. 음성 인식 엘리베이터, 건강 체크 스마트 벤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갤러리,
모든 게 시니어 친화적으로 설계되었죠. 저게 우리가 살 곳이야? 한 어르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입니다. 젊은이들만 기술을 독점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도 스마트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체념과 포기 대신 희망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진아라는 20대 대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사정에 무관심한 듯 보였지만 알고 보니 몰래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 이야기를 알리고 있었더군요. 할아버지,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에 올렸는데 반응이 엄청 좋아요. 진아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우리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거였죠. 파고다 공원 할아버지들 시니어 드림 프로젝트 같은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알려지자 격분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감히! 그는 컴퓨터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답니다. 며칠 후 언론에 충격적인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양심 팔아먹은 건축가, 노인들을 현혹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죠. 30년 전 제가 관련된 부실공사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박 회장이 언론을 통해 제 과거를 까발린 거였습니다. 기사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꺼내는군. 언젠가는 밝혀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철수와 만식이 형을 비롯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어르신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덕호야, 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를 속인 거야.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거나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저는 하루아침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진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덕호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진아야, 내가 설명을... 싫어요. 더 이상 할아버지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진아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날 밤 홀로 파고다 공원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공원에서 혼자 장기를 두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박 회장의 계략은 완벽했습니다. 저를 고립시키고 우리의 꿈을 무너뜨린 거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아마 추락한 건축가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과거의 잘못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붕괴 사고의 진실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박 회장의 부실 공사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동료 김태현이...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진아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건설사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진아가 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 문서를 숨겼습니다. 박 회장의 지시 때문에요.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진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30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서류에는 박 회장이 직접 부실 공사를 지시한 내용과 사고 후 은폐 작업을 벌인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양심을 지키려 했다는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덕호 선배는 우리 회사의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어요. 30년 전 저와 함께 일했던 후배 건축사였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말해야겠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폰뱅킹도 못하는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든 젊은 세대와 연대하여 반격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진아가 SNS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 젊은이들이 진실을 말하자 파고다 공원을 지켜라 해시태그로 응원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반전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진아와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진아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김태연의 아버지이자 진아의 할아버지인 김 어르신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분이에요. 병실에 들어서자 김 어르신이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나도 그때 박 회장의 부하였어. 회사 간부로서 부실 공사를 묵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지.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반대했잖아. 그래서 태연이가 그 현장에 투입된 거야. 내 아들을. 김 어르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태연이가 죽은 후 박 회장이 나를 찾아왔어. 입 다물고 있으면 평생 뒷바라지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나는 겁이 나서. 그래서 덕호 내가 희생양이 된 거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과거의 날 배신한 죄를 똑똑히 기억해. 그의 눈에는 30년 전과 똑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저는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의 가난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입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난한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닥쳐! 가난은 죄악이야! 힘없는 놈들은 당해도 싸고! 박 회장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진아가 박 회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한때는 힘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때의 마음을 잊으셨나요? 진아의 순수한 눈빛을 본 박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진아의 할아버지가 사실은 과거 사건의 공범이었다는 것. 하지만 저는 복수를 위해 행동한 게 아니라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 행동했던 거였습니다. 6개월 후, 파고다 공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제 설계대로 스마트 실버 타운이 완성된 거였습니다. 박 회장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회 공원을 위해 개발 계획을 수정했거든요. 오래된 공원 한쪽에는 첨단 시설들이 들어섰어요. 노인들은 태블릿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젊은이들은 우리에게 코딩을 가르쳐주죠.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는 벤치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시설은 추억 공유 갤러리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찍었던 사진들을 디지털화해서 젊은이들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할아버지, 이때 정말 멋있으셨네요. 젊은이들이 우리의 옛날 사진을 보며 감탄합니다. 저는 진아와 함께 새로 만들어진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사이에는 이제 서로를 향한 존경과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아의 할아버지도 건강을 회복하고 가끔 공원에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철수 할배가 당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놈의 영감, 이제 좋아요도 누를 줄 아네? 철수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덕후야, 내가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아이 같은 기쁨이 가득해요.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즐거운 말입니다. 진아도 우리 곁에 와서 앉습니다. 할아버지들, 오늘 라이브 방송 어때요? 구독자가 50만 명 넘었어요. 저희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시니어 세대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박 회장도 가끔 공원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장기를 두며 과거 이야기를 나눕니다. 덕호야, 얘가 그때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그가 조심스럽게 말할 때마다 저는 답합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죠. 저는 피식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꿈들이 이제야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나네요. 65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한때 젊었고 언젠가 늙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선 과거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이에요. 파고다 공원의 젊은 아재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소통과 연대, 그리고 나이를 뛰어넘는 꿈과 도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공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어르신들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젊은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아닐까요? 1년이 지난 지금 파고다 공원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모델 사례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시니어와 젊은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동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시니어 혁신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진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시니어와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와 만식이 형을 비롯한 파고다 공원 친구들은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시니어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요리 채널을 운영하는 분도 있고 전통 기술을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놀랍게도 시니어 복지 재단을 설립해서 전국의 노인 복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파고다 공원에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인생 경험을 들려주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파고다 공원의 젊은 아재들은 이제 정말 전설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으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파고다 공원의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저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젊은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요.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나이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여행 말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